야, 이게 좀 당황스러워요. 진짜 당황스러워. 네. 왜냐면 이 정도 차급의 차량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어. 더 아래 등급? 그러니까 엔진은 2000cc잖아요. 2000cc 엔진이라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 핸들 자체도 작아요. 가속감도 이 차 자체가 되게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XC90을 타고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오면서 잠깐 기자님한테 이거 60 갖고 온 거 아니죠? 라고 농담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고객분들이 이제 가족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점점 큰 차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XC90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존에 타던 중형 혹은 준대형 SUV 혹은 세단을 타시다가 이 차량으로 대형 차량으로 넘어왔을 때 그 묵직한 느낌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이 차량은 제가 느낄 때 그런 거리감 같은 게 전혀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과하게 얘기하면 그냥 소나타 타시던 분들도 큰 차이 못 느끼고 그냥 바로 타실 수 있는 느낌? 그 정도의 엑셀 다분력이라든지 차량이 나갈 때 이제 가볍게 느껴지는 거. 서스펜션도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막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볼보 타시는 분들이 다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단점이 없다고? 요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승차감에서 특별하게 느껴지는 단점이 없어요. 가속력도 고속에서의 추가 가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상 영역에서 가속감도 나쁘지 않아요. 원하는 만큼 밟았을 때 가속감이 확실히 느껴지고 핸들 조작감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더 작은 차량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보기 편해요. 저 이거 집착하는 편이거든요.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보기 편하고 사각지대 경보도 다른 차보다 좀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폭스바겐 차량이 요 안쪽에 들어온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도 시야가 굉장히 정면을 보고 있을 때도 사각지대 경보가 눈에 살짝 걸쳐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유리 사이드 쪽에 있음에도 큰 공간에서 경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확실히 크게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해요. 제가 사이즈를 잘못 잡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끝에 쪽에 살짝 어지러운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한데 80처럼 그냥 보고 있는 내내 어지럽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요거는 세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차간 거리가 가깝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저 잘 지키고 있는데 요거 되게 재밌네요. 앞차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경보의 알람 그 색상이 점점 진해져요. 요거는 굉장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요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선명하고, 사실 아시다시피 수입차 내비게이션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소비자분들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T맵이라든지 이런 거 외국에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넘사벽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내비를 너무 일상적으로 이용을 하시잖아요, 우리 소비자분들은.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시인성이라든지 내가 길을 찾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 그랜드 체로키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세요? 그랜드 체로키는 네. 내가 큰 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묵직하다는 느낌이 확 들고, 엔진 소리도 고배기량 차량을 몰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들어요.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같은 등급의 차량을 비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예 다른 차량을 리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좀 특이하네요. 사실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비싸고 뭐 차도 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브랜드에서도 힘을 많이 주는 라인이잖아요. 우리의 기술이 이만큼 들어있다라고 막 뭔가 자랑하는 느낌이 많은 차량들을 계속 지금까지 타왔다면, 특히나 GV80을 탈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현대차 제네시스의 기술이 이만큼 좋아졌습니다라고 뭔가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칭찬한 것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뽐낼 거면 더 이런 부분에서 뽐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자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차 만들어요, 그냥 쓰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얌전하게 다소곳한 차량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볼보라는 브랜드가. 그런데도 대기는 절대 다소곳하지가 않죠. 근데 의외로 이 화면이 아까 리뷰할 때는 작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이 차량 차급 이런 부분에 비해서도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고, 얼핏 보면은 르노 삼성차 QM6. 예, QM6라든지 이런 차량이 비슷한데 그 차량들이 오히려 좀 더 크잖아요. 아니면 비슷하더라도 그거는 차량이 좀 작아서 커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 차량 자체가 사실 작은 차량이 아님에도 모니터는 거의 손바닥 한 정도의 사이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조금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리고 이 오디오 시스템을 극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오디오 시스템을 몇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단점이 전혀 없는 오디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차량보다 더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쓰는 브랜드들도 많고 더 고급 차량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오디오 시스템에선 볼보랑 이번에 저희 그랜드 체로키도 굉장히 음향 시스템이 좋고, 그리고 링컨 차량, 이 세 브랜드는 오디오 시스템은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그 모델만 가지고. 저희 지프 차량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체로키 그 맥킨토시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굉장히 훌륭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 차량도 오디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좋아요. 시트는 되게 안락하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야, 이거 진짜 말하기 어렵다. 희한해요. 느낌이 되게 희한해요. 장거리를 한번 이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엉덩이가 조금 이질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등 쪽이 확실히 뭔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야, 이것도 느낌이 신기하다. 그럼 요 차가 이제 에어서스가 빠졌잖아요. 예. 예, 승차감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 제가 딱 느끼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일반 주행감일 때도 좋고, 요철 부분을 지날 때도 되게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근데 GV80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가 아님에도 일반 주행 감각이 굉장히 좋고, 요철 부분에서 굉장히 이 불편감이 많이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할 때 특별하게 안락하고 이런 건 느껴지지가 않는데 굉장히 무난해요. 어떻게 보면은 대형 세단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승차감은 아니에요. 실제로 대형 세단 혹은 대형 SUV 차량 1억 원대 정도의 차량에서 기대하고자 하는 승차감은 아님에도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철을 지나갈 때가 특히 그래요. 차량 자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묵직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튀는 느낌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대형 차량이 아니라 중형 이하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속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이게 뭐 바깥 소리가 아예 안 들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주행 소음이 상당히 적습니다. 엔진 소음도 굉장히, 그랜드 체로키랑 비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랜드 체로키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랜드 체로키가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그랜드 체로키가 너무 좋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차량을 타고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나쁘다 그러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호불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거슬리는 게 없고 밋밋한 느낌, 좀 다소곳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불만족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승차감이나 이런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되게 익숙한 승차감, 기존에 어떤 차량을 타셨더라도 굉장히 익숙한 승차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요런 승차감 부분에서는. 그리고 아직 제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이것저것 써봐야 될 것 같아요. 터치감이 하고는 5년 정도 전에 최상위급 스마트폰의 터치감이에요. 뭐가 빠지진 않는데 살짝 요즘 터치감 혹은 조작감을 느껴보신 분들은 얘가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없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기준점이 되는 느낌? 좀 최면에 걸리는 느낌인데요. 볼보라는 브랜드가 고객들을 홀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차를 타건 작은 차를 타건 카메라 뷰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기존의 포드 차량 리뷰하면서 그 엑스페디션이었죠. 주차를 할 때 사이드 미러라든지 요 가운데 부분보단 사이드 미러에 좀 더 의지를
되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화면이 작은데도 실제로 360도 화면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이 부분에 맞춰서 쉽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이 굉장히 편하네요. 운전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어떤 뭐 내세우는 가치라든지 기업의 이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한 번 그 차를 타면 다른 차를 굳이 안 타고 계속 그 차를 타게 만드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잘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브랜드가 제가 느낄 때는 현재는 두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타보니까 이 볼보.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주변에 볼보 차량을 한번 타시는 분들은 꼭 볼보는 하나를 계속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또 렉서스를 타시는 분들도 그래요. 다른 차량도 같이 갖고 계시지만 렉서스 하나는 꼭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한결같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결같다. 근데 사실 뭐 BM, 벤츠, 뭐 아우디 이런 브랜드는 좋은 차량이니까 한 번쯤 경험해 보다가도 그러니까 많이들 하는 말씀이 이번에 벤츠 탔으니까 다음에 BM 타봐야지. 이번에 BM 타봤으니까 뭐 아우디도 타봐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기가 맞는 차를 찾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겪어본 렉서스랑 볼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번 타면 이거 되게 편하네. 다른 장점을 가진 차를 하나를 더 구매를 하더라도 이 차량이 갖고 있는 맛을 쉽게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멘탈을 뒤흔들고 있는 볼보입니다. 예. 자, 많이 익숙하시죠? 그랜드 체로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엔진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그랜드 체로키가 거칠어요. 근데 운전할 때 핸들 조향감이라든지 엑셀 반응도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차량을 타다가 이 차량을 탔을 때는 못 느꼈었는데 내가 큰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네. 이거 신기하네요. 그리고 볼보 차량보다 확실히 그 운전석의 포지션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내가 큰 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 가속감에서 차이를 알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볼보는 이렇게 싹 밀어주는 느낌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타왔던 모든 다른 차량들이 한 템포 늦거나 갔더라도 폭발적으로 팍 때리는 느낌이 있어요, 등을. 근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질감 느끼지 않게 그냥 꾹 미는 느낌? 뒤에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속감이 나쁘지도 않지만 폭발적이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터지는 느낌이 없어요, 볼보는. 근데 지금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늦지만 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승차감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시트는 엉덩이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랜드 체로키가 좀 더 좋습니다. 근데 등 쪽이 확실히 볼보가 내 등이나 허리를 부드럽게 받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이것도 특별하게 불편하거나 이렇진 않은데 등 허리 쪽에 그 시트 착자감은 볼보가 굉장히 낯설 정도로 찰싹 달라붙는 게 있네요. 엉덩이 부분 일반적으로 그랜드 체로키라든지 지금까지 리뷰했던 모든 다른 차량이 이질감 느끼지 않게 그냥 쿠션이 있는 그런 느낌. 요런 엉덩이에 아까 볼보 허리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욕심인가? 그리고 요 차 같은 경우에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주행 승차감도 요 차량이 에어 서스펜션이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기존에 느꼈던 다른 차량들만큼 크게 차이점이 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둘 다 타보셨잖아요. 네네. 예, 뭐 어떤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지 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XC90은 네. 무난하게 뭐 타시는 많은 분들이 타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뭐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직 직종분들 네. 편안하게 도심 안에서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난할 것 같고요. 좀 운전의 재미라든지 내가 운전하는 걸 직감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프로드 혹은 아웃도어 라이프를 조금 더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그랜드 체로키 L을 좀 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과 그 다이나믹함의 중간적인 타협점이 그렇죠. 벤츠 체로키라고 하면 그리고 요거는 정말 그 프리미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컴포트, 네, 컴포트 네. 대형 SUV. 컴포트 같은 대형 느낌. SUV. 예. 굉장히 안락했어요. 예. 사실 프리미엄 GV80 네. 경험하니까 프리미엄 요게 또 요거랑 요거랑 느낌이 또 다르다. 저는 GV80보다는 네. 이 차량 네. 에비에이터랑 아. 직접적으로 네.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차량이기는 해요. 네. 너무 승차감이 좋았잖아요. 네. 가장 예. 네네. 그리고 마지막 소개하고 싶은 말씀. 예, 그리고 저희 지프 오너스 패밀리가 계속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고객님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영상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때쯤 이제 좀 다른 차량이긴 한데 컴패스라든지 레니게이드라든지 랭글러 이런 차량들도 이제 계속 입항이 되면서 재고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프오너스 패밀리 홍성환 과장이었습니다. 네.